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종신보험이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지급해 본 설계사님들은 이 말이 no, 살아서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크게 세 가지 파트, 이걸 통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통이 세 개가 있어요. 이 통에는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흐름이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우리 이걸 행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럼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냐, 어디 딴 데로.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비용을 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땜빵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쉽게 보험의 영역에선 뭐라고 그러냐, 건강보험이라고 그래요. 그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것들은 암보험이 있고요. 각종 그 치명적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고요. 소소한 수술비가 있고 입원비가 있고,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실손보험이 있어요. 이건 병원비의 뭐 90%를 지급해 달라, 이런 보험들이겠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기간하고 조건이 있어요. 기간이라는 거는 보면 보장기간, 우리 몇 살까지 되냐, 뭐 80세냐, 100세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조건은 내가 암이냐, 암보험을 들었으면 암이겠고, 뇌출혈 보험을 들었으면 뇌출혈 있고, 뭐 상해면 상해고, 이런 각각의 요소에 대한 조건이 합치가 돼요. 만약에 80세 만기였는데 81세에 이 경우가 돼도 안 되고, 100살까지 갔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돼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낸 보험료를 어디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나면 받지만 사고가 안 나면 내가 낸 보험료는 소멸하죠. 건강특약은 그거랑 약간 다르지만 결국 그 보장이 끝나는 기간에는 해약환급이 0%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보험료를 그 건강보험을 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정액보험이에요. 정액보험은 납입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까지만 돈을 내면 일정 기간 보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약환급금은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되죠. 자, 이거랑 다르게 이제 또 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손보험에서 많이 쓰는 거죠. 갱신형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정액보험하고 다르게 납입기간이 납입기간하고 보장기간이 같아져요.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도 100살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료들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90세도 이 보험료를 낼 거냐? 그래서 초기에는 유리하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굉장히 불리한 보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강특약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통이 다 깨졌어요. 완파가 됐죠. 이걸 보험에서 보면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을 하게 되시면 조기 사망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비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노후로 연결되는 이 고리는 다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족만 남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가질까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거고 경제적 고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고도장애 또는 여명 상태. 이 상태도 사람은 계속 치료 연명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때 건강보험만 갖고 있는데, 그 건강보험에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는데 뇌출혈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뭐 거꾸로 내가 암인데 뇌출혈 보험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조건이 안 맞게 되게 되면 내가 연명하기 위해서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죠.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사망할 경우랑 고도장, 이게 두 가지 다 사망이에요, 보험에서는. 그런데 이건 즉사라고 표현을 들고 이거는 연명이라고 합시다. 심리적인 고통은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고통에서 보면 이때는 수입을 상실했지만 이때는 수입 상실하고 의료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용도가 이렇게 가면 가족들로부터는 뭐 사망보험금 1억이면 1억을 다 받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1억을 다 쓰면 가족한테 갈 돈은 없죠.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를 좀 증가시키는 일들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연명기간이 존재하나 한번 보면 사망 원인별 통계를 보면 이래요. 질병 사망이 91.6%고 질병 이외 사망이 8.4%예요. 이 8.4%를 또 구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각종 사고가 3.2%, 교통사고가 1.4%, 자살이 3.7%. 이 자살의 경우가 즉사예요. 그러나 질병 사망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질병 사망하고 이런 질병 이외 사망을 포함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망 보험금이 큽니다. 그리고 일반 사망 보험금은 종신토록 보장을 하지만 질병 사망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내에 사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망까지의 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게 종신보험 가입의 굉장히 큰 주 목적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고 하면 그동안 내 종신보험료는, 특약보험료는 뭐 그게 해당 안 되면 소멸했을 거고요. 그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노후에 하나의 보너스 형태로 지급이 될 거고요. 그때 이 보너스의 형태는 연금 전환 또는 해약환급금 사용, 또 뭐가 있겠죠? 변압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을 받아낼 확률은 이 일반 사망보험의 종신보험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보험료들은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모두 1억을 받기로 한 보험에서 주계약인 종신보험을 24만 1천원이니까 굉장히 비싸 보여요. 근데 암으로 사망했을 때 1억 받으려면 6만 8천원 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확률이 적은 것도 있고 이 돈을 안 걸리면 소멸시켜 버리니까 보험회사가 별 장기 채무가 걸릴 일이 없겠죠. 재해 사망은 아주 확률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험료가 흘러가고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예요. 주계약 보험료는 이런 형태의 해약환급금 그래프를 그리니 이때는 손해, 이때는 그래도 원금을 넘어가죠. 근데 특약은 이렇게 증가했다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로또예요. 내가 걸리면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이 보험은 한 번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자, 요즘 이런 광고 많이 떠요. 그래서 보험 보장 분석, 보험료 줄이고 보장은 늘리재요. 근데 이거 거짓이에요. 이때까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장이 늘어날 부분은 없는데 이 얘기가 왜 성립이 되냐면 종신보험 죽어서 받으면 뭐해 하는 이 종신보험료를 줄여버리면 이 재원으로 뭘 할 수가 있죠? 건강특약을 증액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축액에 쓸 수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없애는 건 그러니까 정기보험을 듭시다. 이런 형태를 띠는 보장 분석이에요. 자, 이거 근데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나 한번 볼게요. 정기보험을 들여서 보험료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장을 늘려서 진단 시에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커져요. 그런데 이 노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까도 얘기했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든 또는 간병 상태 이런 경우에 이 정기보험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재무적으로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종신보험을 쭉 든 사람이 있을 거고
정기보험 들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 다 원금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원금을 넘어가서 해약환급금이 종신보험을 그냥 든 사람하고 정기보험하고 저축으로 든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미미한데 앞에서 보험료가 줄었기 때문에 훨씬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느낌만. 더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나는 보험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는 거죠. 오로지 건강보험만 갖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들 때 이제 내가 확정종신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변액종신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최근에 달러종신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요 보험들의 세부적인 안은 내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분은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해요. 죽어서 나오는 건 뭐하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내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정기보험으로 줄이고, 특약 들을 거야. 저축할 거야. 이런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 이런 이유가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상태, 고도장애나 이런 연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합리적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은 잘 유지하시고 특히 과거에 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은 높은 이율들이에요. 근데 이 높은 이율의 보험을 깨가지고 저리의 소멸성 보험들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그렇게 타당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